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심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형사 재판 등이 열릴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하고 탄핵 재판이 동시에 열릴 때는 형사 재판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탄핵 재판을 할 수 있다. 왜 그게 맞는 거냐면 말이죠.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는지 무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파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절차가 아주 엄정하지 않습니까? 그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나온 결과는 상당히 믿을 만하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조사라든가 증인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도 형사재판에 나온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카드로 꺼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 형사 재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사 25부로 지금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계엄과 관련된 사건들이 거기다 가 있기 때문이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리로 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규현 판사라고 그분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보석 청구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불구속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이 사건에서 구속을 끝까지 고집하기는 어렵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에서의 체포라든가 내지는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든가 여기 상당한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속을 해놓고 재판을 하기는 법원도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석방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보석 청구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말이죠. 내달부터 이제 내달이 이제 내일 모레 아닙니까? 종일 헌법재판소 심리가 열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당이 31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30일인데 그래 31일 날 이제 배당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는데 25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규현 판사한테 가게 되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보석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공수처의 시간 끝났죠. 검찰의 시간도 끝났죠. 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의 시간인데요. 여기서 저들은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이제 법원에서 판단받게 되는데 이 형사재판은 일주일에 2-3번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석을 과연 해줄 것인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김용현하고는 좀 다른 점이 윤석열 대통령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이 워낙 크게 노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그렇게 또 쉽지 않고 시간이 또 금방 그렇게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으로 그러니까 석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핵 재판인데요. 탄핵 재판은 2월 4일 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8차 변론기일까지 열려 있는데요. 5, 6, 7, 8
지금 4차까지는 끝냈으니까요. 이렇게 4번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증인들이 방첩사 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제1차장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저들의 거짓말,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당에 지금 회유돼 가지고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말을 깰 수만 있다면 상당히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기각을 받고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란죄는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갖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과연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윤석열 본인에 대한 수사는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참고인, 어떻게 보면은 공범이라고 저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금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형사 재판입니다. 지금 내란죄 성립 여부죠. 또 하나는 탄핵 재판입니다. 여기서는 이때 일단 1, 2, 3, 4차 변론결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의 시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지금 탄핵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 절차에도 가능하면 다 나가겠다. 형사 재판은 그리고 또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이죠. 재판에서 어떤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자기 변론을 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뭐 검찰총장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 수사와 그리고 재판,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이 나가서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탄핵 심판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를 갖다가 정지해달라고, 이 형사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형사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정지해달라고 해도 정지를 안 할 것이겠지만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똑같이 이렇게 투기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이 형사재판 절차 끝날 때까지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는 헌재가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지금부터 내란죄 요거 수사 받아야 되니까 요걸 정지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꼼수를 써가지고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 거기 내란죄가 들어있으면 여기 형사에서 이 내란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그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우연 여부만 판단해 달라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미리부터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법원에다가는 보석을 청구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